해야 되잖아요. 진짜 55분만 하겠습니다. 55분씩이나. 50분만 하겠습니다. 예. 1시간인데 6시 반에 회의가 있어. 그러니까 50분만 할게요. 50분만 해도 돼요. 저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강찬 대표님으로. 오늘 옥시 가셨다 오셨어요? 11시에? 아까 나는 못 갔다 왔어요. 요거 이야기도 할게요. 그래요? 지금 환경보건심대가 환경노는 부설이 아니에요. 우리 협력기관. 원래 부설이었죠 옛날에는. 아니 뭐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거긴 하지만 협력기관. 우리 협력기관 어쨌든 협력단체. 자매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참여연대 저기는 네. 부설은 아니잖아.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 법적으로 최영 선배가 옛날에 뭐였죠? 뭐 환경노이랑 정책실장 아니었어요? 우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을 했고 시민환경연구소는 우리 이제 부소장이니까. 부설이었죠. 그리고 원래 뭐 우리 무슨 뭐 조직국장도 하고 환경연합에 그러니까 원래 상근자로 오래 했죠. 알죠. 07년 때부터 했어요. 예,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참된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참팟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모임에 강찬호 대표님하고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우리 옥시 불매운동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다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함께 투쟁해 오신 환경운동연합의 염영철 사무총장이 직접 참여연대 스튜디오 와주셨습니다. 염 총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제가 좋아하고 만날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분인데 이슈의 성격상 웃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태인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건국대 한상희 로스쿨 선생님 항상 같이 해주시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개인 사정 때문에 빠지게 되심을 양해 구하고요. 다음 주에는 같이 하실 겁니다. 예, 염 총장님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뭐 시민사단체들의 뭐 거의 뭐 정부 수립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의 불매운동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실제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염 총장님이 직접 제안한 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사단체도 화답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뭐 짤막하게 또는 약간 길게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임시정부 이후에 최대일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아마 속도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 기존의 불매운동을 보면은 아마 뭐 가장 오래 전으로 그리고 그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두산전자의 패널 방류 이후에 했던 그게 91년도 그렇죠. 때였고, 낙동강에 낙동강에 부산군에서 독극물 패널 방류한 사건.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최근에 뭐 남양유업 있고 그런데 그때보다도 훨씬 속도도 빠르고 그 참여도 폭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여론조사를 해본 경우는 없지만 거의 압도적으로 오늘 뭐 어느 집회는 보니까 뭐 활빈당 이런 데까지 이제 나와서 하고 있던데. 보수단체 분들도. 네. 그러니까 뭐 이건 꼭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국민의 생명의 문제인데.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광범위한 층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국적으로도 지금 옥시 불매 이렇게 치면은 예. 지금 하루에 뜨는 기사 양이 뭐 500건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하루에만 500건씩.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매체들이 뉴스를 쏟아내는 거죠. 불매운동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런 예가 일찍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그동안 지금까지 불매운동이 한 번도 뭐 성공을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회사가 실제로 퇴출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워낙 뭐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부도덕하게 계속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끝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예전에 1991년대 두산그룹이 낙동강 패널 방류했을 때는 영남 지역 주민들 골기대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시민단체 저도 그때 대학생에서 기억이 나는데 주로 규탄대회 위주였죠. 뭐 오비 맥주를 먹지 맙시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긴 했지만 그다음에 2013년 남양유업 사태 때는 한 2달간 매출이 급감한 자발적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유업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이 성공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성공한 적도 일부는 있는데 다만 이렇게 파괴력 있게 전개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게 맞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전국의 시민사단체들도 뭐 개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죠. 뭐 수백 수천여 단체가 아마 그렇죠. 참여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옥시 본사 앞에 집회도 하실 예정이신 거죠?
일종의,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는 뭐 집에 있는 옥시 물품들을 다 들고 한번 모여보자라는 그렇게요? 거고요. 재밌네요. 예, 그리고 투명 플라스틱 통 같은 거에다가 옥시 물품을 한번 채워보려고요. 해골 모양의 큰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옥시 물품을 채워보려고 하고 여러 형태의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이 될 건데요. 뭐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뭐 그 집중 선언 기자회견 때도 집중 불매운동 집중 행동을 선언하는 그 행사에도 기자회견 뭐 사상 그것도 별로 유례 없는 것 같아요. 막 한 100여 명이 넘는 여러 단체에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 구호를 갖고 와가지고 함께 했었고 지금 어제 오늘도 뭐 전국적으로도 엄청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아주 16일 날 옥시 본사 특히 옥시 본사가 바로 국회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국면으로는 아마 국회 청문회나 등이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럼요. 자연스럽게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오실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지금 5월 11일 방송인데 오늘 뭐 밤부터는 올라갈 거고 10일부터 될 텐데 지금 시간이 잡혔나요, 총장님? 5월 16일 옥시 본사 앞 집회. 본사 앞에 집회를 2시로 지금 2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직장인들께서도 혹시 회사에 이제 뭐 눈치 안 보이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잠시라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낮에 이렇게 참여가 자유로우신 분들도 모여주실 거고 저희 불매운동의 그 전국 유통상인연합회라든지 전국 을살리 국민운동본부 또 건강사회 약사회 이분들이 그러니까 슈퍼라든지 약국에서 옥시 물건을 취급하는 분들이 지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아마 이날은 그분들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5월 16일 2시. 청취자 여러분 참여했는데도 적극 우리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태인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께서도 뭐 경제학자이시도 하고 뭐 또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뭐 사회적 경제 하시는데 불매운동 선생님 경험으로도 이렇게 거센 적이 좀 있으셨던 건 뭐 비슷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관전평이라도 이미 불매에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불매운동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했을 때 내가 참여해서 이게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믿을 때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거든요. 가령 우리가 떨어질 사람이면 그렇죠. 선거할 때도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같이 일어난다는 건 이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고 그건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기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보통 J커브라고 해서 가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나서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걸 넘어가면은 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옥시라든가 이런 기업을 넘어서 이 정부라든가 우리 이 나라의 어떤 안전에 관한 어떤 규제들, 안전에 관한 생각들 이런 걸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 강찬호 대표님께서 옥시 불매를 넘어서 이 사태를 방치하고 방조하고 악화시킨 정부를 불매주라. 그러니까 무슨 정부 불매란 말이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종의 강력하게 항의해달라 이렇게 하는. 저도 제 개인 트윗에 그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2011년도에 터진 문제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전체 뭐 했나 이 사람들을 불매하고 싶다. 저도 이렇게 올려본 적이 있는데 이 정부가 또 그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뭐 문제만 생기면 참여정부 때 했다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이게 유야무야가 돼버리는데 이번엔 그러면 안 되죠. 참여정부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또 그 일부 그 극단적 구단체에서는 뭐 YSDJ 노무현 정부 때도 완화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때 완화된 거 있으면 당연히 예를 들면 SK 유공이 이렇게 만들고 그럴 때만 해도 그 규제를 제대로 못한 것도 맞잖아요. YS 정부나 DJ 정부가 그런 지적 당연히 해야죠. 마치 막 박근혜 이명박한테만 모든 책임을 우리가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오신 김에 지금 SNS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옥시 말고 그 어쨌든 셰프 그다음에 또 애경 그다음에 대형마트들도 PB 상품으로 PHMG가 들어간 것들을 판매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같이 안 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옥시만 외국 기업이니까 달라붙는다라는 오해도 있던데 그런 건 아니시죠? 우리가 사실 모두에게 경고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옥시가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약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매출에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의 50% 정도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자
사망자의 한정에서만 정부가 확인한 사망자에 대해서만 본다면은 146명 중에 103명이 옥시 제품 사용자입니다. 70% 이상이 옥시 제품에 의한 피해자인 거죠. 또 그 검찰의 수사라든지 그 전에 또 어떤 정부의 이러저런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방해한 데가 옥시인 거예요. 김현장을 내세워서. 뭐 김현장도 내세우고 막 뭐 서울대 교수도 나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옥시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옥시부터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시가 일단 퇴출이 되고 옥시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분명해지면은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간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 대한 제도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갈 텐데 지금 우리의 역량이 뭐 국민적 관심 이것이 한정없이 갈 것도 아닌데 이 상태에서 뭐 옥시 조금 하고 뭐 롯데마트 조금 하고 홈플러스 조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일단 옥시부터 하고 그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저희가 또 기업들한테 요청도 했거든요. 당신들한테 조금 더 시간이 있는 거다. 이 시간이 많지 않을 거다. 그 기간 동안에 사과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불길들이 금방 당신들한테 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것도 여전히 이제 그 심리나 게임을 보면 우리가 장관 청문회 할 때마다 사람 다 똑같잖아요. 3종 세트 다 걸리잖아요. 보통 아이들 병역 기피라든가 위장 전입이라든가. 근데 그 사람들 표정은 왜 나만 갖고 그래죠. 그래서 국민들이 만일에 그래 상류층 다 그러는데 왜 저 사람만 욕을 먹어야 돼라는 심정으로 그걸 통과시켜주면 계속 그런 일은 벌어지겠죠. 그러나 그게 이유가 돼서 낙마를 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은 장관이 못 된다고 한다면 상류층이 그 일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옥시가 이거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 응징을 받으면 이 다른 기업들 뭐 직접 관련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 있는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요. 사실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도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는 다 서로 그냥 무시하고 대충 감추던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야 되고 입증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병관리본부와 요즘 환경부가 이제 싸움이 났거든요. 뭐 하여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도가 개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쫓아다니면서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가장 강력한 것부터 해결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집중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다. 이렇게 아마 청취자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도. 그러니까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처럼 그 판매한 사람들의 그 PB 상품 자체 제작해서 판매한 거에 대한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이미 이제 일부 시민들께서도 함께 묻고 계시고 또 대형마트 감시하면 뭐 참여연대라든지 우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항상 잘 감시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강력한 규탄도 하고 있는데 다음 효과적인 불매 운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매듭 차원에서 옥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옥시를 넘어 나머지 그 책임자들 특히 정부 측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검찰도 사실 생각해 보면 2011년도에 분명히 그런 사망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때 수사에 돌입했어야 되는데 올해 1월, 2월에 돌입한 것이 참 희한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검찰 내부에서도 감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최혜영 소장님, 우리 환경보건시민센터 최혜영 소장님이랑 피해자 가족 김독종 선생님이랑 귀국하셨더라고요. 귀국하시고 바로 지금 옥시 본사 앞에 기자회견 했던데 갔다 오신 분들의 한 목소리로 옥시가 제대로 사과를 안 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도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직접 참여해서 듣지를 못했어요. 전화 통화만 했는데요. 어쨌든 리그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유감 표명 정도까지만 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다. 뭐 퍼스널리 쏘리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도 자료에는 또 어플로자이저를 써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던데 어쨌든 계속 지금 그 책임과 관련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적인 내지는 뭐 아주 소극적인 이런 형태로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갔다 와서 이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어떤 선의에 의한
뭐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 그리고 이런 정도면은 또 그나마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국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그 열심히 파헤치도록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애초에 갈 때는 영국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예. 일단은 지금 그 고발을 안 하고 지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검찰에게 더 기회를 주는 차원이네요. 그러니까 리그릿, 유감 이거 한국에서도 보통 사과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다음에 쏘리, 근데 옥시 쏘리가 아니라 아임 쏘리네. 그러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잖아요. 옥시가 우리 피해자들과 국민들한테 한국에서만 판매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예. 그것도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이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옆방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나는 미안하다. 뭐 이 정도만 하고 예.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 문제는 언론 보도에는 apologize라고 하는 공식적인 언어로 사과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고 또 그렇게 영국 언론에 보도가 돼서 지금 유가족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쏘리라든가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비난 여론이 비등하니까 마치 영국 국민들 상대로는 약간 사과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한 거잖아요. 네. 팩트가. 아니 실제로 사과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이런 법적 책임은 어떻게 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니까. 예. 지금 영국에 이렇게 되면 영국 시민사회, 영국의 NGO들이 좀 나서주고 영국의 뭐 노동당 이런 데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다 이렇게 국제연대망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이번에 영국 단체들이 여러 군데서 나서서 함께 그러니까 도와줬다고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하고요. 영국 분들이 같이 하시던데요? 예. 우리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도 지구의 벗이라는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벗 한국인데 지구의 벗 영국이 이번에 계속 같이 했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제 동그란 표시가 나와 있는 그게 이제 우리 뭐 자매 단체거든요. 거기서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랬고 덴마크로 갔다가도 또 왔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덴마크 각각에서 시민사회가 상당히 힘을 보태고 여러 형태로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오전에 대한성공회 주교님을 김동근 주교님을 뵀었는데 그렇죠. 성공회가 영국이 본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회에서도 영국에도 요청을 하고 당신들도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국의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에서도 래킷뱅키저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는 영국을 부끄럽게 하는 거다라는 형태의 비판들이 비등할 걸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잠깐 영국 대사관 앞에 지금 항의 방문 저희 갔었나요? 이번에? 그 영국 대사 면담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다음 주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에서 영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한번 잡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FTA 막 강요하고 그다음에 그 홈플러스 본사도 테스코가 영국이잖아요. 합정동에 막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럴 때 영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하니까 그 일부 효과가 있었어요. 본국에 보내는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국 정부가 나서요. 영국 정부도 나서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영국 대사관에서 면담을 수용할 것처럼 일단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방법이지만 저희 생각에는 좀 정중하게 영국 정부에서 이거 영국의 체면을 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묻는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이고 뭐 영국 정부가 만약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은 비난이 이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좋습니다. 아무튼 영국 대사님 면담에 꼭 응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만약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또 외면한다면 제가 영국 대사관 항의 방문 제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지금 뉴스에 그 참 많은 등장하는 분이 우리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영 소장님인데 최영 소장님은 제가 다음에 팟캐스트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최영 소장님 어떤 분인가요? 우리 염 총장님 같이 환경운동연합에서 일도 같이 하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늘 보던 분인데 약간 우리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영 소장님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엄청 까칠해요. 아니 근데 엄청 그 좀 오타쿠 정신 같은 게 있으신 분이잖아요. 딱 집중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상당히 띄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그래서 후배들이 같이 일하기 무서워하는 선배인데요. 엄청나게 일중독이고
집중력이 대단한 그러니까요. 원래 까칠한 사람들이 찾아내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황우석 사태 때도 네. 까칠한 모 연구원과 까칠한 기자 2명이 끝까지 추적했죠. 그렇죠. 그때 우리 프레시안의 강한규 기자님도 열심히 했었고. 맞습니다. 예. 최영 소장님 같은 경우는 뭐 경찰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82년이면 30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요. 공해추방운동연합 시절. 네. 공해추방운동연합도 88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였을까? 82년도에는 82년도에 우리나라의 이제 환경 운동이라고 할 만한 건 이제 조직적이고 좀 지속적인 운동으로서는 공해문제연구소를 82년도부터 꼽는데요. 그때 이제 대학생 때 자신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공해문제연구소에. 예.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됐던 게 얼마 전에 JTBC에 최영 소장님이 나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예정되지 않았던 질문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왜 이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손석희 앵커가. 예, 손석희 앵커로부터. 항상 대본 없는 질문을 해요. 예. 저한테도 몇 번 그러셨어요. 그랬군요. 예. 자랑하는 거죠. 아니, 자랑. 여튼 그렇게 거죠. 질문을 받았는데 최영 선배가 자신은 온산병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원죄가 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온산병이라는 게 온산 지역의 병인 거예요. 온산공단에서 예전에 그렇죠. 이따이병. 예. 그러니까 지금 온산 지역의 괴질로만 밝혀진 거예요. 그 병의 원인과 그리고 어떤 역학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쫓겨나 가지고 해결이 돼버린 거죠. 아무런 보상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80년대 중반에 쫓겨나게 됐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동기를 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특히 그리고 박사님이세요. 환경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점차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기 역할을 키워나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4년 됐나요? 5년 전에 이제 환경연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서 원래 환경운동연합 부설기구였잖아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예.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였다가 아예 이제 독립을 해서 환경보건시민센터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서 이제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그다음에 성면 피해 문제, 성면으로도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성면 문제 정말 전면적으로 부각시켜 주시고 또 뭐 바다의 음식 문제, 그래서 해양 투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엄청 아마 환경운동, 우리나라 시민운동에서 활동가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한 굉장히 높은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좋은 그 활동가고 선배님이죠.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환경운동연합 참여인데도 열심히 하지만 또 거기서 나가서 또 이렇게 환경보건시민센터를 만들어서 작지만 강력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민단체 또 NGO에 신뢰를 보내주셔도 그런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거 같은 NGO 스텝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스럽고 저희도 배워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환경보건시민센터도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 보내주셔야 됩니다. 거기 강찬호 대표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이분도 이렇게 보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환경단체나 참여했는데 또 회원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좋은 마음으로 살다가 그런 피해를 겪으면서 또 열심히 물론 자기 일이니까 나섰기 했지만 정말 남들까지 챙겨서 하시는 모습이 다 정말 보기 좋았는데 정말 한국 여전히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 온산공단의 그 병이 이른바 정태선 이따이 병 비슷한 거였나요? 예, 정확히 원인을 모르고 아파 한다고 해서 이따이 병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 순 중독인가 카드뮴 중독인가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었는데 온산도 비슷한 게 추정만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같은 요인일 텐데 어쨌든 정부에서 조사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고 끝내버렸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고 밝혀야지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만일에 지금에다가 그때의 방식을 적용하면 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분리시켜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던 거니까. 치료비 좀 준 다음에 입 닥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어디선가 pH 엠진 이런 게 또 변형냉도로 팔리거나 또 사람이 죽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일로 우리 최영 소장님이 지금까지 아무튼 곧 여러분 참팟에 우리 최영 소장님 모셔서 꼭 한번 자대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불매운동을 일단은 지금 다들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매출도 엄청 급감하고, 대형마트들도 안 판다고 그러고, 뭐, 편의점도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음 주, 일단은 집중불매운동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향후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은 염 총장님이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어요. 뭐 불매운동을 자발적으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일단은. 예. 지금 현재 사실상 이제 저희가 그냥 뭐 선언적인 불매운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유통망을 다 이제 끊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유통망이 자발적으로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마트에 가서 항의하니까 이마트가 내리고 GS25시 가가지고 GS25에 가가지고 항의하니까 내리고 예. 그다음에 막 또 시민들 조직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리니까 온라인 유통망들이 하나하나 끊겨 나가고 이런 과정들인데요. 이분들이 일단 막 비난을 받으니까 뭐 선언만 했어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게 본부에서는 지침을 만들었지만 각각의 매장에서는 점장들이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막 팔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자기들이 이름이 안 나오니까 뭐 더 지금 열심히 판매하고 판촉 행사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빌어먹을 놈들이 욕을 한번 해주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큰 가닥은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섬세하게 현장에서 이제 감시하는 운동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부터 이제 막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진의 특징은 매장 안에 들어가서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옥시가 있다. 예, 아직도 옥시가 있네. 항의를 한다 이런 거죠. 예. 뭐 저희는 항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우리가 좀 점잖잖아요. 그래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항의도 아니고 제발. 예, 제발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125종이나 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옥시 제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이 부분은 강제 판매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물건에 대해서는 빼주거나 아니면 아예 위에다가 옥시 제품입니다라고 붙여주든지 해달라고 청원하는 운동을 지금 당분간 더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는 좋습니다. 기대를 하는 게 뭐 지금 상태에서 만약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 그다음 주 가면은 거의 판매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에 있는 것조차도 저희는 그 퇴출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협에 좀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협에서 이런 과도하게 사용하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런 물건들을 끄집어내서 생협으로 갖고 오면 생협이 그걸 뭐 다 바꿔줄 수는 없겠지만 하다못해 할인 쿠폰이라도 드리자는 거죠. 그러면 생협의 어떤 이용률도 높아질 테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생활 속의 안전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생각도 바뀔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생협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어가면은 이제 지금 현재 옥시가 제일 나쁘지만 두 번째로 지금 많은 사망자를 낸 애경이 매출이 지금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늘었다는 건데 이게 늘었다는 게 꼭 좋지만은 아닌 게 화학물질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4만 종, 세계적으로 한 12만 종 정도 사용되고 있는 이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갑자기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 다 확인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적게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협과 좀 연결해 보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좀 되도록이면 화학물질 덜 쓰고 생협이라든지 대안적인 생활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식기 닦을 때 쓰는 거 있죠. 계면활성제인데 워낙 많이 팔려가지고 그 상품 이름이 우리가 그거 마치 그 물질의 대명사처럼 쓰는데 그런 것들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생협에서 그런 대체용품을 파니까 이번에야말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퐁퐁이 어디죠? 퐁퐁은 근데 어디에서 하죠? 퐁퐁이잖아요. 퐁퐁이 애경 아닌가요? 아니, 굳이 제가 그 이름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걸 굳이 또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다 하니까. 씻을 때는 다 퐁퐁을 쓰고 그다음에 빨래할 때는 옥시크린을 제일 많이 넣었죠,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광범위한 상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혹시 유해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굳이 유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상 뭐 이렇게 대체품도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예. 실제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애경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애경은 백화점도 있고 유통업체도 있으면서 본인들이 제조도 한대잖아요. 애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경이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건가요? 애경하고 예, 셰퓨. 그 예. 상황만 한번 다시 한번 총장님 어디가 예, 판매했던지. 그러니까 일단 옥시가 제일 많이 팔았고. 옥시가 예. 그러니까 146명 일단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가 확인된 것 정부가 예. 확인된 숫자로 해서 우리 좀 더 피해자 모임은 조금 더 환경단체 피해자 모임 조금 더 수치가 더 나오던데요. 한 239명을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1차, 2차 정부가 확인한 것은 1차, 2차 그 피해 접수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그 530명인데 그 중에서 사망자가 146명이고 예. 그 중에서 1등이 1등 예, 하여간에 가장 예. 그 많은 피해를 끼친 데가 옥시로 103명. 예. 그다음에 2등이 애경이고 예. 34명. 예. 그다음에 3등이 롯데마트, 예. 4등이 홈플러스, 예. 5등이 세퓨, 예. 6등이 이마트 이런 순서입니다. 예. 세퓨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은 대체로 큰 회사인데 세퓨는 조그만 회사거든요. 인터넷에만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근래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덴마크로부터 물질을 수입해 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자기들이 대충 제조해 가지고 판매한 그런 데고 판매 기간도 짧고 판매 양도 작은데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이 지금 14명이 그 세퓨 제품을 사용하고 예. 그 사망하신 경우에요. 그런 형태죠, 지금. 그러니까 애경의 책임이 작지가 않네요. 그래서 계속 지금 네티즌들이 애경 불매운동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군요. 애경, 예. 그다음에 애경이 두 번째고 여섯 번째인 이마트, 예. 그리고 더 순서가 낮은 그 GS25 이런 예. 데들 같은 경우가 사용한 원료의 물질이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뭐 옥시 같은 경우는 PHMD고, 예. 그다음에 그 애경 같은 경우는 CMIT 또 MIT 이런 물질들인데 이거 뭐 원래 부르면 굉장히 어려워서요. 예. 뭐 클로로메틸, 뭐 이소티아 졸리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어려워요. 정말 예. 어려운데 하여간 이런 물질을 사용했는데 이 물질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이 달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자기들은 확증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검찰 자체도 지금 애경에 대해서 수사조차도 지금 시작하지 않고 있는 예. 상태입니다. 애경하고 이마트는 사과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사과도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아직 인정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옥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집중해서 우리 염청장님이 어디 언론에도 말씀하실 때 한번 이렇게 진짜 나쁜 짓 하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야지 한국사에서 정말 경중 울릴 것 같으니까 옥시에 집중하는 거지. 애경이라든지 이마트라는 제가 계속 범시민 소비자단체 지금 공동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혹시 왜 그런 데는 대응을 안 하냐고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대응을 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고 예. 조금만 더 설명을 예. 올리면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애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예. 애경에 대한 불매운동을 함께 되면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예. 지금 이제 기존에 정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범죄라고 확증한 그런 이제 물질이 아닌 다른 물질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과 관련한 굉장히 많은 뭐 분량도 많고 내용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논의를 끌어들여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결과적으로는 옥시가 덜 부각되는 그 옥시가 잊혀지는 그런 효과가 예, 잘못하네요. 시선이 분산되는 효과가 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일단 옥시부터. 그리고 하나라도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동시에 옥시, 애경, LG가 다 망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그건 쉽지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도. 근데 이제 다만 옥시 코리아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시민들의 요구는 옥시 코리아의 철수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총장님? 뭐 다국적 기업이니까 여기는 망하지는 않겠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데 P&G처럼. 이제 한국에서 브랜드가 옥시고 예. 그 회사명은 래킷 벤키저 코리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래킷 벤키저는 다국적 기업인데 세계적으로는 지난해 매출이 한 14조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큰 회사고 예. 그 옥시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2,243억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익이 한 100억 정도 발생한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의 퇴출이
뭐 그 회사 자체를 어떻게 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뭐 여튼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에서는 최소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예. 그리고 사실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옥시의 대리점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아, 또 근데 그 예. 100개 중에 한 개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마침 우리 환경운동연합 대의원이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의원 예, 예, 방에 예. 이제 글을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이제 호소하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들도 얼마나 힘든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라는 예. 것을 썼던데 저희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더라도 예. 옥시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정말 망해봐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철수인데 다국적 기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다른 기업에서도 경쟁 울리기 때문에 뭐 철수가 불가피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다만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이제 대리점이나 직원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매출율은 예를 들면 LG생활건강이 대리점으로 이렇게 개설해 준다든지 이렇게 그런 대책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존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예. 이제 환경연합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 우리 단체가 꼭 제안했다고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공감대가 많았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옥시를 퇴출하자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 협의회랑 여러 이제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 옥시 불매 운동의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라고 예. 했는데 예. 의외로 뭐 예. 저희야 비교적 강성인 편인데 소비자 단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온건하시죠. 예. 우리 소비자 단체 분들. 근데 소비자 단체에서 이 수준을 요구한 거예요. 아, 옥시는 퇴출. 옥시는 퇴출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공감대다. 이것을 우리가 낮춰가지고 쫓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예.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 지금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적당히 봐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예. 많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경희대 저녁에 특강이 있어서 학생들 한 40명 만났는데요. 100%가 다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뜨겁대요. 학생들도 지금 다 분노하고 있고. 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참에 한번 국민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안전한 나라를 갈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적 대안으로라든지 또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 일단 새누리당이 또 뭐 청문회는 또 무슨 검찰 수사 후에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검찰 수사 후에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건 검찰 수사 결과 보고 그건 물타기잖아요. 그 다음에 예.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검찰 수사라는 게 검찰들이 질문하는 것들은 언론에 보도되거나 예. 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를 근거 삼아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형사적인 처벌에 좀 포커싱을 맞출 거고. 오히려 검찰은 예. 왜 지금 와서 2011년에 사실 문제가 불거졌는데 실제로 범죄 행위라는 거가 그러니까요. 불거졌는데 왜 5년이나 지나서 지금 하는지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될 겁니다. 그 해명을 안 해가지고 분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염 총장님은 뭐 정세도 또 잘 읽으시는 분이니까 사실 우리 염영철 총장님은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가이시면서도 시민사단체 연대회라는 우리 NGO들이 연대 협의체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셔서 검찰이 왜 이렇게 5년 만에 나섰나 이거에 대한 설이 분분하던데 염 총장님 개인적인 분석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아니 그래도 한번 그 저는 생각나시는 대로. 예.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저는 꼭 무슨 배후로부터 그 원인을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12년 이제 6월부터 예. 계속 이제 고소를 하고 그렇죠. 살인죄로도 예. 고발도 하시고 우리. 네, 계속 피해자들이요. 그랬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누적돼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나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검찰이 이번에 뭐 6명이나 검사가 지금 배치됐고 예. 뭐 팀을 수사가 꾸렸죠. 예. 이게 하여간 민생과 관련한 건으로는 최대 규모랍니다. 예.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 보건환경시민센터의 관계자들한테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200몇 명을 다 만나가지고 그 상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꼼꼼하게 수사를 한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4월 19일부터 이제 수사가 외면화됐지만
그것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리고 그 소환에 대한 통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4.13 전에 있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정치적인 부분으로만 이제 그러니까 여대 해석할 야대여서 필요는 없겠다. 되니까 갑자기 나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여소야대라는 국면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더 탄력을 받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반응도 더 그 열광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게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관련해서는 항상 검찰이 먼저 수사를 보자 그랬는데 미진하잖아요. 그럼 무슨 특검 도입이라든가 새로운 무슨 팀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세금 더 많이 쓰는 거거든요. 저희 국회의원들 월급 받고 지금 하는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양쪽에서 하면 그거에 자극받아서 훨씬 더 중간에 덮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고 끝까지 이제 파헤치게 되겠죠. 그래서 국회가 이걸 다루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월급 우리가 줬잖아요. 예, 우리 피해자 및 가족 모임하고도 제가 공동 기자회견도 했는데 일요일 날 국회가 5월 31일까지가 임기거든요. 지금 5월달 한 달 급여가 나가요. 1억 4천만 원이 나가잖아요. 국회의원 한 명한테만도. 그러니까 한 달 내내 1차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20대 국회 들어오면 또 2차 청문회 바로 이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정부나 김현장 같은 경우도 수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는 김현장이 어떤 사기를 친 건지 또는 정부의 문제는 무엇인지 지금도 따져야죠. 그래서 새누리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제 청문회라든지 뭐 이런 건 많이 알려졌으니까 뭐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하고 입법적 과제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지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하고 집단소송제 그다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세 개는 알려졌는데 화학물질 관련법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단체들은 계속 이야기하던데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는 늘 좀 알려졌으니까 오늘 또 참여연대에서 이제 법률가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하고 집단소송 꼭 도입하자 이렇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화학물질 관련 그 요구사항도 조금 더 이렇게 법제도적 개정 요구사항도 약간만 총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어쨌든 한 법제도의 정비는 세 가지 방향 정도쯤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옥시 처벌법이죠.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 소송이나 그다음에 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쨌든 잘못한 기업들에 대해서 세게 다룰 수 있어야죠. 이게 뭐 옥시가 5년 동안이나 질질 끌어온 것은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없기 때문에 무조건 끄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했던 거잖아요. 그걸 처벌해야 될 테고 두 번째로는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배상과 관련한 것이 큰 걱정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살인죄면은 뭐 공소시효가 그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과실치사만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7년밖에 안 됩니다. 발생 후. 인지 후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1년 사고기 때문에 벌써 뭐 한 절반 정도쯤에 피해자의 절반 정도쯤이 어떻게 수사를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조정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특별법에 그런 진상규명, 그다음에 뭐 공소시효 문제 해결, 그렇죠. 그다음에 피해 배상, 재발 방지 이런 걸 최대한 담자는 거죠. 세월호 특별법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고요. 처벌에 대한 것, 그다음에 두 번 규명이나 지원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는 옥시 예방법 같은 형태로 뭉뚱그려질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관련한 그 가습기 살균제에 사실상 연관된 법률이 뭐냐면은 품질 경영 및 공산법 안전관리법이에요. 복잡한데요. 이게 공산품으로 관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산품과 관련해서는 산자부에서 그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라고 해서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규제를 다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는 그 카페트 세정제로 만들었던 제품의 용도를 바꿨는데 아무런 그 칸막이나 문턱 없이 그냥 사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들과 관련한 정비가 이번에 대거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들과 관련한 안전 규제 그다음에 어떤 그것에 대한 집행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대거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세 방향에서의 제도 정비, 법
법의 어떤 개정이나 제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이 예, 법의 소장님. 담당 부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다르니까 서로 지금 그 정부가 공 떠넘기기 하고 있거든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 여기서. 근데 각 단계에서 사실은 다 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게 독성 물질인지 아닌지는 보건복지부가 환경부가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산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산자부가 했어야 되는 되고요. 거고, 그다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질병을 원인을 규명해서 그걸 갖다 막았어야 되는데 단계별로 세 부처가 다 잘못하고 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지금 하니까 진짜 국민이 요만심하죠. 그 산자부가 이 세정제로 만들어진 걸 갖다가 살균제로 바꿨을 때 그때 이걸 뭐라고 취급했냐면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 즉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 확인을 했다. 그리고 그 대상이다라고 이제 통과시켜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저 규제 완화의 어떤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기업이 활동하기 좋게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확실히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일단은 딱 가습기, 살균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부 제가 관계자였으면 벌써 가습기는 사람이 이렇게 흡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뭔가 약간 더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거나 뭔가 검사를 받다 이런 생각이 딱 바로 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는 공무원이었다면 살균제를 팔 때 가습기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광고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광고를 했잖아요. 심지어 제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가습기에 세균 많으니까 살균제를 반드시 쓰라고 이렇게 권고한 언론 보도가 엄청 많아요. 예, 광고를 다 그렇게 어떻게 다 했어요. 공범이었던 거예요. 광고도 예. 그렇고 언론 보도까지 심지어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에 공무원이었다면 분명히 관계 공무원이었으면 이게 예를 들면 카페트 그냥 뿌리는 거하고 그 가습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흡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오히려 그런 걸 그렇죠. 내팽개쳤다는 게 너무 더구나 기가 막힌 가습기를 일이죠. 쓰는 게 환자들이 많이 많이 사용하고 쓰잖아요. 아이들 분들이. 때문에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사람들한테 쓰는 건데 오히려 그 안전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자율 확인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됐냐.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사실은 피해자들의 지금 대부분이 산모와 아이들이거든요. 예. 노인들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노인들의 취약한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요인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노인들의 추가 사망을 높였을 가능성이 예. 높거든요. 예, 이런 것들 어르신들이 대부분 폐렴을 거쳐서 돌아가시는데 이건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를 의심 안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예. 원인이 추가됐다라고 얘기 안 할 근거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무려 800만 명 정도가 사용한 것으로 또는 뭐 일정하게 크고 작은 흡입을 했을 거니까. 그리고 안처장은 아예 예. 저기 입 대고 마셨다면서. 저는 그 가습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굉장히 얼굴이 막 건조하고 그러니까 얼굴에도 막 부비기도 하고 막 마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그랬군요. 안 처장 얼굴이 이런 거는 예, 제가 예. 보기에는 근데 저는 정말 그 다행한 것은 게을러 가지고 그 매일매일은 안 했어요. 가습기 청소하는 것도 귀찮고 그다음에 물 넣은 다음에 그 살균제 이렇게 뚜껑에다 넣어갖고 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저도 대형마트 PB 상품 몇 번 구입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참만 다행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어머님 아버님 아프신 부모님 모시거나 아이들 건강해서 부지런하게 하신 분들이 이렇게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고 정말 그분들 스스로도 지금 자괴감에 젖어 벌써 있고. 우리 환경부 장관이 그런 얘기 했다는데 왜 국민의 돈으로 이걸 갖다가 저 보상을 하느냐. 기업이 해야 된다라는 이 논리가 세월호 때도 나왔거든요. 예. 교통사고 그런데 왜 이걸 갖다 국민 세금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긴 추가될 거예요. 자기들이 예. 선택한 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근데 권고했잖아. 사실상 허가해주고. 예, 시장에 예. 나오는 수많은 물건이 정말 안전한가 특히 생명에 위협이 되느냐 마느냐는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정부가 검증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차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 쪽으로 쏠릴 거라고 보는데요. 예. 사고가 2011년에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고 원인까지 다 규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기업과 개인의 문제니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넘긴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을 했는데
그 저쪽 기업들이 낸 자료가 좀 달라가지고 이거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아직은 형사 기소를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3, 6개월을 끌어온 거예요. 아 검찰이? 예, 검찰이. 그리고 정부는 그 기간 동안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민사에 가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피해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추스리기도 힘든 그 사람들이 이 대기업들 이 김현장 같은 데랑 4년 동안 5년 동안 그렇게 쌈박질을 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와서 배구 선수였잖아요. 예, 안은주님이 국가대표 배구 선수셨다면서요. 예. 그분이 가습기 살균 이제 피해자로 해서 폐를 이식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는 그 5년 동안 정말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정글과 같은 우리 사회에 이런 정부는 진짜 불매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이 사실이 삼성 반도체에도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환자들 보고 그걸 증명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환자들이 그것도 거기 때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 로펌하고 상대해서 이걸 증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원칙은 사전 예방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위험이 있으면 사전에 규제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 건 정부예요. 근데 이게 기업 논리가 들어오면서 사전 증명의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방을 먼저 해야 되는데 증명하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걸 일반인이 하는 게. 삼성 반도체 공장만 해도 뭐 수백 가지 화학물질을 쓴다는데 아직까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면서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백혈병이. 그걸 어떻게 환자들이 증명을 해요? 어떻게 과학자들도 증명 못하죠. 아니 뭘 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요? 뭘 썼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또 의심될 때는 먼저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저는 그냥 이참에 그냥 인체에 관련된 모든 물질은 한 1000번, 10,000번씩 이렇게 사전에 검증하는 그런 특별법 같은 거 생겼으면 좋겠어요. 인체에 관련된 모든 거, 그러니까 먹는 거, 뭐 바르는 거, 흡입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이라고 우리가 숫자로 규정할 수는 없어도 그걸 규제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철저히 사전에 검사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책임지고. 이게 지금 뭐 우리 안 차장님께서 아주 참신한 발언을 한 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유럽 같은 데는 벌써 뭐 10여 년 전부터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조사들이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이걸 시중에 제품을 내놓으려면은 아예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안전성 검증을 해서 내놔야 되고 그 안전성 검증이 잘못돼 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이게 아까 말씀 나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은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가 더 안전해지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지 않고 그리고 사고가 나도 피해자들한테 증명해라고 하고 심각한 거죠. 이게 지금 규제 완화 내지는 막 경제 발전에만 그냥 올인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고 한계죠. 지금.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하라 그러면 그게 한없이 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적으로 정부를 처벌하지는 않아요. 검찰이 물론 고의로 돈을 받고 그걸 갖다가 허가했다든가 하면은 공무원이 이 징계를 받겠지만 그게 없는 한 공무원이 대상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국회가 하면은 왜 정부는 뭘 했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 책임이라도 따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어찌됐든 저는 책임 있는 공무원들 중에 몇몇이라도 직무유기라도 한번 고발되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적극적 직무유기로. 그다음에 윤석규 환경부 장관 이 사람 진짜 문제 있더라고요. 그렇죠? 심상정 의원이나 장하나 의원이나 이분들이 따지니까 그거 국민의 세금 가지고 왜 그 가습기 피해자들 도와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 발언을 접한 그 피해자들 가족들을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저희도 속기록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이야기해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의 다 동조하고. 불행하게도 이게 사실 다 그 돈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발상이잖아요. 경제 논리가 너무나 이 모든 면에 이제 침투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완전히 사고를 바꿀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이 그 사고를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국민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그런 말씀들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부작위. 그러니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들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된다. 공무원들이 법에 규정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하나의 사례만 드리면은 예. 2008년도에 이미 소아과에 많은 아이들의 사망 사례가 보고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도. 예,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원인을 자기들이 못 밝혀내니까 질병관리본부에 부탁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그래서 조사에 나섰어요. 근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게 무슨 세균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네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만약 그때 질병관리본부의 팀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가 아니면 뭐에 의한 거냐라고 조사했으면은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었던 이 3년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수조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니까 집집마다 가습기를 쓰고 있더라. 이런 공통점을 찾아내가지고 근데 가습기만 쓴 게 아니라 꼭 보니까 살균제도 넣더라. 뭐 이런 것만 그때 알아냈어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아이들이 원인 미상으로 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냥 모르쇠로 일관한 거죠. 그리고 이게 밝혀진 것도 기가 막힌 게 2010년 겨울에 추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가습기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산병원이 폐질환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산모들이 8명이 왔는데 원인은 모르겠는데 똑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가지고 겨우 그래서 확인이 된 것이 이제 이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부 기관이 정말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그냥 방치할 수 있었는가 놀랄 정도인 거예요. 예. 늦었지만 직무유기로 고발해야겠네요. 고발해야겠어요. 저는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고민해보고 환경운동연합에서 그래서 저기 환경보건시민센터랑 그 관련 부처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는 지금 감사는 해놓으신 거죠. 근데 감사는 지금 감사 들어갔나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아니 아직 감사에 돌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총장님 뭐 오늘 방송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데 그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데서도 추가로 공익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좀 압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고민이 좀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겨우 한 게 지난달 중순경에나 했어요. 이게 감사 청구도 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또 감사 청구 자격 단체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환경보건시민센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가족 모임 같은 경우가 그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단체에서 하게 됐는데 뭐 이것도 막 의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렇죠. 늦었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형사고발에서 직무유기를 수사를 받게 하든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게 만들든 또는 국회가 청문회에 의해서 사실치 밝혀내던 정부의 책임을 한편으로는 감사원이 또 역할을 해야 되니까 환경단체는 감사 청구에 이어서 거기에 최근 상황에 약간 살을 붙여서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한 번 더 내가지고 감사원이 나서기 감사원이 보면 한번 감사하면 무섭게 하더라고요. 확실히 감사 기법이 굉장히 고도의 기법은 있어요. 보면 정치적으로 너무 몸을 사려서 문제지만 예, 뭐 그런저런 저희가 대책까지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또 60분 가까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 전과 후가 한국 사회 달라야 된다 했는데 그 세월호 참사에다가 안방의 세월호라는 이 가습기 참사까지 겹쳐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안전한 나라에 대한 그런 번국민적인 열망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요런 시점에서 경제학자기도 하시고 또 국정도 많이 참여해 보셨으니까 특히 정부나 국회 뭐 노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들에 네, 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경고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 이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이번에 못 고치면 당연히 아이들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노파심에 한마디 덧붙이면 우리가 이런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물건들을 만들고 대한민국 어느 기업은 정말로 안전한 거기 제품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으면 이건 전국이 전 세계가 그 기준을 따라갈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만 봐도 이건 유럽에서 안 팔리는 것들이에요. 유럽에서는 안 하는 것들을 지금 한국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이 지키는 기준을 안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전이나 생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거를 뛰어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면 그게 또 경쟁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총장님께서도 향후 계획이라든지 뭐 또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이렇게 또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뭐 각별한 각오로 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달라들겠지만 예. 제 생각에는 뭐 청취자들께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고 또 격려해야지 예.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번번이 뭐 불매 운동들이 또 여러 운동들이 끝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 성과를 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 이번 거 같은 경우도 또 놓치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서 단체들도 열심히 할 거고 예. 우리 시민들께서도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옥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예. 옥시 이후에 뭐 법 제도를 거쳐서 예. 뭐 다른 여러 사회의 문화와 어떤 정신까지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게 함께 좀 나갔으면 합니다. 예. 어느덧 60분 가까이 진행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번에 우리 강찬혜 대표님 방송까지 같이 들으시면 이번 사건의 내막들이 상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미 뭐 많이들 공부하셔서 잘 알고 있겠지만 파악이 되실 것 같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시민사단체 요구 그러니까 사실상 시민들의 요구랑 똑같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 국회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그다음에 이참에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까지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우리 염 총장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신 화학물질, 특히 인체 관련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그 사전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그 규제라든지 검증이 철저히 강화돼서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거나 다친 일이 없도록 그 억울한 넋들에 대한 최선의 저희들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두 분 감사하고요.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우리 가까이 있는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 시민센터와 함께 국권연대에서 제가 한번 달라들면 끝까지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하지만 더더욱 각오를 밝혀봅니다. 끝까지 이 문제는 해결할 때까지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최후의 일인이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다짐도 해봅니다. 예, 오늘 방송 요 정도로 마치고 다음번쯤에 최영 소장님 어떻게든 모셔서 또 제대로 한번 방송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최후의 일인